무심코 행동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유명한 노래가 있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락지 맞아 죽는다고.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돌 맞아 죽은 개구락지도 왜 돌을 맞아 죽어야 됐을까? 지가 지의 행위를 다 했다면 과연 그러한 표적을 받았을까? 그럼 그렇게 그 무심코 돌멩이를 던진 이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심코 돌멩이를 던졌다. 이걸 그냥 말을 바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라는 것이죠. 무심코 말 한마디 던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받아야 될 표적이라고 하지만 그 0차원으로 들었던 그 소리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물론 모든 게 부메랑 현상으로 내가 맞는 수밖에 없는 일,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표적을 받는 것이야 하겠지만 우리 삶은 항상 그래요. 상대적이고 상대성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 그래서 인간은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지. 동물이야 말이 없으니 여기서 킥킥킥 대면 저기서 쿵쿵쿵 대. 저기서 멍멍멍 짖으면 여기는 왈왈왈 짖어도 된대도 그들만의 짧은 소통이 되지만 그들은 상호 보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심의 논리로 살아가. 하지만 인간은 상대적으로 살아간다고. 항상 얼굴을 쳐다보며 대화를 하는 것. 어디에 있어요? 내 가슴과 가슴끼리 통하면서 대화하는 데 있어요. 가슴과 가슴끼리 통하면 이 대화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소통하지 못하면 가슴과 가슴은 따뜻히 안 다가오는 거죠. 앉아서 그 대화를 하건 이 의자에서 대화를 하건 서서 대화를 하건 가슴과 가슴이 통하기 위해 가슴과 가슴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 먼저 주고 후회 받지 못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적대 보완적 관계가 돼요. 이쯤 되면 알게 모르게 표적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게 표적이라는 걸 몰라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에 대한 감정이 좋았으면 또 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으면 무심코 내뱉은 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나가요. 그와 관계가 소원했고 썩 그다지 좋지 않으면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표적, 그 형태와 강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 온 연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연이 무엇이냐? 왜 주어졌느냐? 이 연은 천지대제연의 사자로 자리한다는 것이죠. 사자는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자도 있고 항상 사자 짓만 해대는 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많이 있냐? 좋은 짓만 해대는 사자는 그다지 없어요. 항상 사자 짓만 해대는 사자가 옵니다. 왜 올까요? 누군가는 그러죠. 사주팔자를 보면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너무 많은 게 사주팔자라.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갖고 네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이 될 수 있고 애시당초 소통치 못할 인연은 빨리 소멸하십시오.
나야 가르치는 입장이고 정신력을 부여하는 입장이라. 그 어떠한 이가 오더라도 이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들어보게끔 해야 돼요. 그게 스승이고. 하지만 우리 도반들은 행위 현장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주고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할 것이라. 먼저 주고 후에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주는 행위도 하지 말고, 또 그러한 인연일 것 같으면 일찌감치 멀리 두면서 생활해 나가는 게 좋아요.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도 그 사랑을 통해 너와 하나 돼봤다고 어설픈 행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영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간판을 걸어 인연을 맞이했다. 간판 보고 인연을 차지해야겠다. 그 인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웬만큼 상담하면서 다 들어주고, 뭐 그 밥 장사하면 밥 한 끼 줘야 되는 것은,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옷 파는 이도 옷을 팔기 위해 정중히 대접하는 건 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인간관계를 해나갈 적에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대접할 때 대접받는 것이라 진짜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갑질의 논리의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돈 있는 이들이 가끔 어느 가게에 찾아가고 종업원한테 큰소리 치고 뭐한다. 왜 불러들인 인연의 그 아쉬움을 채우지 못하면 아쉬운 자들은 볼멘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운용의 주체예요? 누가 갑이에요? 맞이하는 자예요? 찾아가는 자예요? 맞이하는 자가 운용의 주체야. 아무리 돈 많은 이가 찾아갔다 하더라도 간판을 보고 도움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는 활동의 주체, 아쉬운 자밖에 안 해갖고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하는 게 간판 걸고 맞이하는 그 운용의 주체죠. 결국은 갑이 누구야? 주인 장이 갑이 되는 거고 찾아가는 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는 갑질, 을질, 그 근본의 원리도 모르는 이들이 갑질, 을질이래. 대접받기 위해 찾아가. 내 돈 내고 요새는. 어느 곳도 초청하면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걸라. 융성한 대접을 받고 가야 되는데 초청하면서도 대접을 해주는데 간판을 걸어놓고 찾아가고 돈을 내는데도 대접을 못 해주니 손님들이 볼멘놀이 할 수밖에. 갑질하는 게 아니야. 그게 표적인 것이에요. 왜 저런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가. 그 깊이 있게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인연 짓는다는 것은 선순환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맞이하는 자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요 찾아가는 자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라. 아쉬운 자는 아쉬운 자인 만큼 아쉬움을 채우려 하거든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정신량을 머금어야 돼요. 특히 운용의 주체에 가장 필요한 게 정신량이.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는 사원이 아쉬웠으면 사원으로서 해야 될 그 정신량을 머금어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인 사장은 그 아쉬운 활동의 주체의 손을 잡아 나갔으니 어떻게 할 때 아쉬움을 채워주면서 하나 되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걸 다해야 하는 것이지 한쪽만 해서는 선순환, 음양압의 공의수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 책임의 질량은 누가 더 갖고 있냐.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에게 있다. 내가 너를 맞이했을 때 너한테 이로움을 다 채워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거리를 두고 거절을 해라. 그냥 무심코 던지면 내 속에 있는 소리가 그냥 나와요. 우리는 그러죠. 술 잘 먹는 이들은 치중진담이라고. 취하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담이라 그래라. 취중진담이라니까 술 먹을 땐 너 조심을 해라. 근데 술 먹을 때 조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가서 더 먹여. 그대들을 보기 위해. 왜 스승님이 도량에서 한 잔씩 더 하십시오. 아, 여기 있는다고 거기 있는다고 못 읽을까요? 응? 그래서 무심코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